애니메이션 신의 정원이 딸린 쿠스노키 저택 1화는 주인공 미나토와 그를 수호하는 신들이 함께하는 여정으로 매우 편안하고 힐링되는 애니메이션인데, 미나토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어릴 적부터 미나토는 선천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신들을 볼 수 있었지만 나쁜 요괴들은 볼 수 없고 오직 좋은 신들만 볼 수 있었으며, 예를 들어 오늘 할아버지가 미나토에게 단 과자가 든 봉투를 주셨는데 미나토가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니 그 과자 봉투가 사라져 있었고, 소녀는 당황하며 할아버지를 불렀으며, 빨간 기모노를 입은 한 소녀가 그 과자 봉투를 가져간 것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이 집을 지키는 신령이며 그 소녀는 할아버지보다도 이곳에 더 오래 살았다고 설명해 주셨고, 소녀가 너의 간식을 가져가더라도 화내지 말라고 하셨으며, 소녀가 원한다면 너그럽게 조금 나누어 주라고 하시며, 할아버지는 미나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당부하셨고, 장면은 현재로 전환되며, 이제 훌쩍 자란 미나토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막 버스에서 내렸고, 그는 푸르고 무성한 논밭을 지나 걸어갔으며, 길을 걷던 중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채 통화를 하고 있는 하리마라는 남자와 스쳐 지나갔는데, 하리마는 그가 낯선 사람인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나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며, 이후 하리마는 한페가에 도착하여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를 만났는데, 하리마는 사악한 악령들을 처벌하는 전문 퇴마사지만 좋은 신령이나 수호신들은 전혀 볼 수 없어서 미나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고, 미나토는 아주 크고 훌륭한 전통 가옥의 대문 앞에 섰으며, 대문은 음침하고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지만 미나토는 그 안개를 볼 수 없었고, 이때 그는 대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으며, 자물쇠에 손을 대는 순간 전기 불꽃이 번쩍이더니 열쇠를 감싸고 있던 종이가 갑자기 빛을 발하며 그려진 선들이 사라지고 종이는 즉시 날아가 버렸고, 집 주변의 음침한 안개도 함께 정화되었으며, 미나토는 어두운 존재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남자 주인공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하며 메모지에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으며, 그는 짐 상자들을 나르며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큰 집에 그를 혼자 살게 두는 것을 걱정하시는 듯했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다 컸으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나토는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서 집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 온 것이며, 이 집은 먼 친척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은 곳이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났고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이었으며, 그 후 미나토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여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지만 정원의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정원사를 부르기로 했고, 이때 밖으로 나온 미나토는 문 앞에 놓인 신비로운 하얀 백합 꽃다발을 발견했으며, 수풀 속에서 무언가에 눈동자가 번쩍였는데 어떤 존재가 남자 주인공에게 그것을 선물한 것이었고, 잠시 후 정원사가 도착했고 한참 동안의 정리 작업 끝에 끝이 났는데, 이때 음침한 장기가 깃들어 정원사 아저씨의 팔이 욱신거리게 되었으나,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미나토의 메모지 조각이 정원사 아저씨의 어깨에 달라붙었고, 그 즉시 정원사 아저씨는 어깨 통증이 사라져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미나토의 종이도 곧바로 글씨가 사라져 버렸고, 그 후 미나토는 쑥다발을 발견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집 앞 현관 나뭇잎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산딸기를 발견했으며, 미나토는 어릴 적 신령들이 무언가를 받으면 항상 감사의 의미로 과일 같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떠올렸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한 미나토는 존경심으로 보답하기로 결심하고 술과 과자를 사서 곡물로 준비했으며, 미나토가 현관에 달콤한 과자와 사케를 차려 놓았을 때 갑자기 거대한 하얀 늑대가 나타나 자신을 산신이라고 소개했고, 미나토는 자신에게 선물을 준 존재가 바로 야마가미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야마가미에게 단 과자를 대접하며 신이 마실 물을 따라 주었으며, 야마가미는 남자 주인공이 대접해준 음식들에 감사해했고, 야마가미는 미나토가 자신의 글씨로 우연히 모든 장기를 정화해 주었기 때문에 은인이라고 칭찬했으며, 야마가미는 예전에 사악한 세력들에게 봉인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어제 남자 주인공의 종이가 오염을 없애고 야마가미의 봉인을 풀어준 것이었고, 이때 정원사 아저씨가 도구를 찾으러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바로 거기에 앉아있는 거대한 야마가미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정원사가 떠난 후 야마가미는 미나토에게 글씨의 기원에 대해 물었고 그의 글씨가 오염을 정화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신비롭다고 말했으며 미나토는 어렸을 때 가족의 온천 여관을 위해 직접 명패를 새겼던 일을 떠올렸는데 한 번은 지나가던 한 손님이 미나토의 글씨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 칭찬을 받은 이후로 미나토는 명패를 새기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이 집 문 앞에 걸어둘 2개의 명패를 만들었고 남자 주인공이 2개의 명패를 걸자마자 놀랍게도 집을 보호하는 결계가 형성되어 마귀들이 집을 넘어와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고 며칠 후 야마가미가 자주 방문했는데 미나토의 음식을 먹은 덕분에 신은 많은 힘을 회복했고 눈부신 후광까지 뿜어내게 되었으며 다음 날 한패가 건물에서 음향사 하리마와 그의 동료들이 거대한 보라색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주술을 부리고 있었으나 악령이 너무 강력해서 창문을 부수고 거리로 도망쳐버렸고 공교롭게도 그 시간 거리에는 미나토도 장을 보며 쇼핑 메모지를 보고 있었는데 악령이 미나토를 공격하려고 똑바로 돌진했지만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며 정화되어 버렸고 뒤쫓아온 하리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으며 한편 미나토는 필요한 것들을 애써 메모해 두었는데 글씨가 이렇게 흐려져 버렸다며 다시 한번 난감해했고 다행히 이때 미나토는 하리마에게 힌트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사야 할 것을 기억해내어 계속해서 장을 보러 갈 수 있었고 하리마 측은 악령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리마가 그 종이가 바로 사악함을 멸한 물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집으로 돌아온 미나토는 야마가미가 메마른 정원을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을 보았고 심지어 미나토가 친구가 적어 너무 심심해하는 것을 본 야마가미는 스스로를 작은 너구리 3마리의 형태로 분리하기까지 했고 자신은 영력을 소비한 탓에 작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변했으며 이제 정원이 있는 그들의 집은 5명의 식구가 되어 무척이나 북적이고 즐거워졌고 그날 밤 하리마가 미나토의 집을 찾아왔으며 그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영적 결계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하리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미나토에게 부적을 사고 싶다고 말했으며 하리마는 최근 귀찮은 악령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퇴치할 음향사가 충분하지 않으며 퇴마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본래 희귀하다고 설명했고 오늘 미나토가 악령을 너무나도 쉽게 정화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 미나토의 부적이 아주 강력할 것이라 생각하여 사가려고 한 것이지만 미나토는 그것이 그저 자신의 메모지일 뿐이라고 말했고 어쩔 수 없이 남자 주인공은 반 과자들의 이름을 주르륵 적어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다 쓰고 나자 그 수첩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하리마는 그 연습장 수첩을 사기 위해 미나토에게 10만 엔의 현금 뭉치를 주기로 결정했으며 하리마는 마침내 남자 주인공의 글씨가 진정으로 마법 같으며 퇴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10만 엔은 사실 남자 주인공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기에 그 돈에 보답하기 위해 남자 주인공은 호신보의 의미로 하리마의 손에 직접 별 모양을 그려서 덤으로 선물해 주었으며 1화의 마지막에서 하리마가 퇴마를 하러 갔을 때 그 보라색 악령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미나토가 그려준 별 모양이 순식간에 악령을 직접 퇴치해버렸으며 2화는 새로운 신들과의 만남인데 미나토와 신들의 삶은 계속 그렇게 흘러갔으나 야마가미와 그 너구리 영수들은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간단한 음식들은 먹지 않으려 하고 오직 고급스러운 맛있는 음식들만 먹을 수 있었기에 그는 이때 남은 돈을 사용하여 신들을 위한 음식을 사러 갔고 이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 연못에 거북이 신이 나타나 있었으며 쇼핑 거리에 나간 미나토는 우연히 동네 상점과 복권에서 무려 10만 엔 상당의 1등에 당첨된 것을 발견했고 그는 계속해서 주류 판매점에 들러 물건을 샀다가 또 한 번 주류 판매점 창립 333주년 기념 333번째 고객으로 당첨되어 고급 사케 세트를 받게 되었으며 그날 하루 종일 미나토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행운을 마주했고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미나토는 이 비정상적인 행운이 야마가미의 힘 때문이라고 의심했는데 야마가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새로 나타난 거북이 신 네이키가 미나토에게 행운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때 미나토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그가 이사하기 전에 참여했던 추첨 프로그램에서 100만 엔의 특상에 당첨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소식을 들은 미나토는 곧바로 거북이 신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그는 고급 사케 병을 꺼내 접시에 따라 거북이 신에게 대접했고 거북이 신은 고개를 내밀고 아주 맛있게 마셨으며
다 마신 후 거북이 신의 몸에서 빛의 입자가 날아와 바닥에 떨어지더니 3개의 씨앗이 되었고, 야마가미는 그것이 거북이 신이 감사하며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 미나토는 서둘러 그 씨앗들을 땅에 심고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기대했으며, 이때 과자를 가져와 신들에게 대접하는 중에 풍신과 뇌신이라는 2명의 다른 신들이 나타났는데, 이 2신은 아주 유명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두루마리와 병풍에 그려져 있었고, 맛있는 음식 덕분에 미나토의 집은 좋은 신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으며, 미나토가 2신에게 배불리 한 끼를 대접하자 풍신은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조종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고, 비록 이제 막 배웠지만 많이 연습한다면 이 마법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다른 한편 하리마는 수많은 악령을 정화한 후 남자 주인공이 그려준 별 모양이 점점 흐릿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하리마의 동료인 이치조는 하리마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훌륭한 부적을 구했는지 몰라 매우 질투를 느꼈으며, 미나토 쪽에서는 이 청년이 야마가미의 보살핌에 보답하고 싶다며 그를 위해 사당을 청소하러 가기로 결심했지만, 산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넘은 후 또다시 보라색 종류의 악령과 맞닥뜨렸고, 남자 주인공은 이로운 실력만 볼 수 있어서 악령을 볼 수 없었고 다가가서 정화할 수도 없었으나, 이때 남자 주인공은 해결책을 생각해내어 종이들을 공중으로 힘껏 던지고 바람을 이용해 그것들이 악령의 몸에 곧바로 고스란히 꽂히게 날려보냈고, 엄청나게 강한 빛의 폭발이 일어나 악령을 완전히 정화했으며, 도끼가 거친 후 한 마리의 용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악령을 소멸시킨 후 그가 봉인을 풀어준 것이었고, 깨어난 용은 순식간에 날아올랐으며, 집으로 돌아온 미나토가 야마가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을 열어보니 방금 전에 그 용이 미나토를 따라 집까지 날아온 것이었으며, 용은 정원의 연못에 내려앉아 작은 크기로 변했고, 알고 보니 이것은 오류였고, 오류는 산에서 악령에게 조종당하던 생물이었으며, 미나토에게 구출된 후 오류는 미나토의 정원에 풍부한 연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살기로 결정했으며, 게다가 비를 내려 미나토가 심은 씨앗을 빠르게 큰 나무로 자라게 함으로써 감사를 표했고, 그날 하리마 역시 남자 주인공에게 새로운 부적을 얻기 위해 찾아왔고 남자 주인공에게 감사의 의미로 팥 양갱을 선물로 가져왔으며, 이 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나토는 우연히 거리에서 이치조와 부딪혔는데 이치조가 몰래 남자 주인공의 어깨에 무언가를 붙였지만 미나토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이치조의 매우 음흉한 미소로 이 화가 끝이 났고, 제3화, 야마가미가 거만한 이치조를 응징하고 또 다른 신 한 명이 남자 주인공의 집에 놀러 오는데, 제3화의 시작은 미나토가 자신의 집거실에 앉아 붓을 들고 작은 수첩에 일본 전통 과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늑대 신 야마가미는 바로 옆에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평소 글씨를 자주 쓰고 뛰어난 필력을 가진 미나토는 붓이 글씨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때 야마가미가 고개를 들어 문밖을 바라보더니 종이 인형 하나가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지난번 하리마가 미나토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해보면 하리마는 자신을 항상 적으로 여기는 성가신 동료가 한 명 있는데, 그가 미나토가 그린 부적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하리마를 노리고 있다고 미나토에게 경고했었고, 심지어 그 성질 나쁜 동료는 인형을 사용하여 미행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리마가 말한 그 동료는 다름 아닌 이치조였으며, 다시 현재로 돌아와 늑대 신이 문밖에서 종이 인형이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의기양양해하며 이치조라는 자가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어리석다며, 자신은 그런 하찮은 녀석이 우위를 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감시하던 종이 인형이 파괴된 후 이치조와 그의 일행은 미나토의 집문 앞에 도착했는데, 조수는 이 남자의 거만한 태도에 겁을 먹은 듯 보였고, 남자 주인공의 집 앞에 도착한 이치조는 문을 걷어차고 쳐들어가기로 결심하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 미나토가 밖으로 나오도록 압박했지만, 그러나 문을 걷어차려는 찰나에 풍경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지더니 그 자신은 즉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그곳은 피처럼 붉게 물든 음침한 숲이었으며, 사방에는 종이 부적들이 걸려 있었고 눈앞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치조는 패닉에 빠져 죽을 힘을 다해 달렸으나 마치 숲 전체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듯했고, 이치조는 달릴 때마다 함정에 빠져 계속해서 반복하여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을 때마다 그는 다시 되살아나
사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왔고, 이치조는 시계를 보고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며,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얼마나 더 갇혀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다시 남자 주인공과 야마가미 쪽으로 돌아와서, 남자 주인공은 여전히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있었고, 늑대 씨는 책장을 넘기다가 별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 과자를 사러 가기로 결정했으며,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처음으로 함께 거리를 산책하러 나갔고, 남자 주인공은 누군가 늑대 신을 볼 수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늑대 신 야마가미는 실제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으며, 길을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는 여고생들과 한 할머니는 모두 살림의 향기와 야마가미의 연기를 느낄 수 있었고, 아마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마가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으며,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계속해서 산책을 하며, 그는 늑대 신을 위해 밥그릇 하나와 방석 하나를 샀고, 필요한 물건을 다 고른 후, 그들은 에치고야라는 과자점에 들렀는데, 그곳은 야마가미가 신문에서 보았던 가게였고, 과자점 주인 할아버지는 자애로운 분이셨는데, 그는 미나토가 이곳에 몇 번 물건을 사러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는 미나토에게 산에 있는 신성한 개 신을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야마가미는 개라고 불리는 바람에 즉시 깜짝 놀랐으며, 그는 본래 산신인데 개라고 불리니 정말 당황스러워했고, 이때 주인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빛나는 작은 사당을 발견했었다고 했으며, 그곳에서 과자점 할아버지는 아래쪽 산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늑대 신에게 쫓겼는데, 그때서야 과자점 할아버지는 늑대 신이 자신이 숲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과자를 다 산 후 남자 주인공과 늑대 신은 집으로 돌아왔고, 남자 주인공은 과거를 회상하며 예전에는 과자점 할아버지가 꽤 쇠약해보 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말했으며, 야마가미는 과자점 주인이 예전의 병으로 쓰러져 다시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며 지장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늑대 신이 그것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남은 생애 동안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실력을 사용하여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했고, 남자 주인공과 늑대 신이 집으로 돌아온 후, 남자 주인공은 잠시 목욕을 하겠다며 늑대 신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때 이치조가 나타나 문을 두드렸고, 늑대 신 야마가미는 그 파괴범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를 자신의 영역에 가두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3화 초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근원이었으며, 늑대 신의 영역 안에서 이치조는 끊임없이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고, 그 음향사는 너무나도 무력해져서 결국 무너져 내렸으며,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땅에 엎드려 울면서 산신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환영이 산산조각 났으며, 이치조는 자신이 미나토의 집 대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깥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으며, 이치조는 조수에게 여기서 며칠이나 기다렸냐고 물었지만, 조수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이 겨우 몇 초밖에 흐르지 않았기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고,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자, 이치조는 두려움에 떨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으며, 집 안에서 야마가미는 모든 일을 모른 척하며 남자 주인공이 막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계속해서 과자를 먹고 있었고, 미나토가 방금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늑대 씨는 아무도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으며, 이때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고향에 있는 것처럼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바로 다음 날 늑대 씨는 남자 주인공과 신들이 함께 목욕할 수 있도록 집 안에 미니 온천을 만들어 주었고, 목욕을 마친 후 미나토가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영수 무리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미나토에게 소식을 전했으며, 미나토가 누가 왔는지 보러 밖으로 나가보니 집 밖 논밭에서 용신 오류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영수 무리들이 오류를 위해 통역사 역할을 하며 용신님께서 미나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으며, 알고 보니 그 용은 지난번에 미나토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90분 동안의 끊임없는 감사 인사 끝에 용신은 미나토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가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미나토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그때 풍신과 뇌신이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지,
자칫했으면 세상의 절반이 정말로 미나토의 소유가 될 뻔했으며, 풍신은 이때 미나토가 목욕을 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주머니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 그들을 위해 맛있는 생선회를 만들어 주었고, 식사를 마친 후 남자 주인공은 풍신에게 빌린 바람의 힘을 시험해 보기 시작하여 가벼운 산들바람을 만들어 내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힘을 억제했으며, 갑자기 미나토는 어머니로부터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받았는데 본가의 나무 명패 부적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이었고, 미나토는 예전에 자신이 직접 글씨를 새겨넣기 전까지 집의 명패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옛날 일을 떠올렸으며, 그는 야마가미로부터 나무 명패가 파괴된 이유는 집을 지키는 신령이 명패나 부적의 효력이 다 떨어졌으니 새로운 부적을 새기라고 집주인에게 일부러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는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부적을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야마가미는 미나토에게 새기는 글씨선에 바람의 마법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고, 미나토가 집을 파괴할 걱정 없이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야마가미는 미나토를 뒷문으로 이끌어 신령이 창조해낸 다른 차원의 공간인 가짜 숲 하나로 들어갔으며, 이때 남자 주인공은 힘을 모아 앞을 향해 팔을 휘둘렀고 거대한 돌풍 하나가 나타나 환영으로 만들어진 식물들을 모두 휩쓸어버렸지만,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미나토는 기진맥진하여 기절해버렸고 야마가미에 의해 소파로 옮겨져 눕게 되었으며, 그 후 야마가미는 남자 주인공에게 어떻게 힘을 모아 바람을 올바르게 조종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점차 미나토도 바람 조종 기술에 능숙해졌으며 자신이 바람을 조종하며 배운 것들을 나무 조각에 적용하여 남자 주인공은 모든 새김선마다 바람 마법의 힘을 결합시켜 강력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새로운 명패 하나를 만들어내었고, 제3화의 마지막은 하리마가 음기가 엄청나게 짙은 한 장소에 도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며, 제4화 시작은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조종하는 마법을 연습하며 빗자루 대신 바람을 조종하여 나뭇잎들을 불어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야마가미는 그 광경을 보고 미나토가 바람의 마법의 힘을 다루는 데 있어 발전한 것을 칭찬했고, 미나토는 자신은 진짜 풍신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된다며 겸손하게 대답했으며, 미나토가 풍신을 언급하자마자 두 명의 풍신과 뇌신이 곧바로 지붕 위에 나타났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미나토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때 풍신은 그를 격려하며 만약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미나토는 그 힘을 사용해 집 한 채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나토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본래 온화한 성격이고 폭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부인해야 했으며, 뇌신은 그 후 말을 이어받아 미나토에게 번개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았지만, 미나토는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는데 번개를 배우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고, 이때 미나토는 주제를 바꿔 3마리의 시종 정령들에 대해 안부를 물었으며, 야마가미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 정령은 지난 전투에서 미나토를 지키지 못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 명상을 연습하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이때 숲속에서는 새 정령이 큰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명상할 수 없었던 그들 무리는 모두 쓰러져 잠들어 버렸으며, 그 후 미나토는 아침에 모아둔 나뭇잎 더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향긋한 군고구마들을 구워냈고, 그는 고구마를 접시에 담아 야마가미와 다른 정령들에게 대접했으며, 꼬마 용과 거북이 할아버지는 아주 맛있게 식사를 즐겼고, 이때 풍신과 뇌신도 지붕 위에 나타나자 미나토는 기쁘게 그들에게 함께 먹자고 권했지만, 도시는 자신들은 군것질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번개를 사용해 고구마를 빨리 굽는 솜씨를 뽐냈으나 그 결과는 새까맣게 타버린 것이었고, 이때 신수 기린이 나타났고 미나토는 고구마 접시를 들고 기린에게 권했지만, 새까맣게 탄 고구마 접시를 본 기린은 인간이 동족을 산채로 불태우는 장면을 상상하며 극도로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기린의 태도를 본 미나토는 아마도 이 용이 아직 진정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으니 아마도 천천히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때 누군가 왔음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가 났고 미나토는 대문을 열러 나갔으며, 밖 서 있는 사람은 하리마였는데 그는 극도로 피곤해 보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미나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기절해버렸고,
미나토에 의해 집 안으로 옮겨진 후 하리마는 물컵을 들고 마치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사람처럼 벌컥벌컥 마셨으며, 하리마는 이때 신에게서 유래된 끔찍한 원령이 인형에 빙의되어 이계에 위치한 한 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영적인 교란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하리마처럼 솜씨가 뛰어난 음향사조차도 정화할 수 없었으며, 하리마는 미나토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와야만 했고, 하리마는 미나토가 신의 공간에서 살 수 있고 야마가미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계에 들어가 퇴마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추론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야마가미는 감히 인간이 자신을 부리려 한다고 생각하여 극도로 분노했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포효하여 하리마를 창백해질 정도로 겁주었으나, 다행히 미나토와 새 정령이 제때의 산신을 진정시키고 달래주었고, 야마가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와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하리마의 단 과자를 먹는 것이었으며, 하리마의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산신은 자신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야마가미를 대신하여 그 새 정령이 미나토와 함께 가기로 했으며, 그 새 정령은 명상 훈련을 통해 자신들이 더 강해졌다고 자신만만해했고, 미나토는 종이에 메모를 적어 부적을 만든 후 길을 나섰으며, 길을 가던 중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남자 주인공의 옷 모자에 맞았고, 미나토와 새 정령은 기차를 타고 악령이 깃든 장소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정령들은 갓 구워낸 애플파이 가게의 마음을 빼앗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미나토를 바라보자 미나토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먹보 정령들을 위해 파이를 사주었고, 일행은 모두 공원 벤치에 앉아 그것을 먹었으며, 먹고 있는 동안 까마귀 떼가 날아왔는데 까마귀들은 한 곳에 모이더니 마치 미나토를 위해 길을 안내하려는 듯 보였고, 미나토와 고양이 무리는 까마귀 떼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며 까마귀 떼는 그들을 오래된 사당의 문 앞으로 이끌었고, 사당 문에서는 흐릿한 보라색 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미나토는 너무 짙은 장기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무력하게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하리마와 음향사 무리를 다시 만났고, 하리마는 전화를 걸어 미나토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미나토와 세 마리의 고양이 정령들은 고풍스러운 나무문에 손을 대고 영력을 사용하여 문을 밀어 열었고, 문 안쪽은 이계의 공간이었으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즉시 인형들이 미나토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다행히 영수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남자 주인공을 보호했고, 공격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쳐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맞서 싸워야 했고, 한눈을 파는 사이 뒤에서 보스 인형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날카로운 촉수로 변해 뻗어나와 미나토를 단단히 휘감고는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며, 정령 고양이 무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고 집에 있던 야마가미도 울부짖었으며, 그 즉시 야마가미의 힘의 기류가 전해져 와서 그 인형을 소멸시키고 떨어지는 미나토를 구해주었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엄청난 양의 장기가 사당 주위에서 폭발했으며, 남자 주인공은 안으로 들어갔고 미나토는 수첩과 펜을 꺼내 정화의 부적을 그리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나토는 수첩의 종이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령이 미나토의 모자 뒤에 붙어 있던 나뭇잎을 발견했으며, 미나토는 그것이 저택을 수호하는 신수의 나뭇잎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펜을 사용해 나뭇잎 위에 빛나는 글씨를 쓴 다음 그것을 검은 구체의 한가운데를 향해 똑바로 날려 던졌으며, 구체는 그 힘을 흡수하고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여 장기를 흩어버렸고, 직후에 이계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자 남자 주인공과 새 정령은 서둘러 도망쳤으며, 만약 그들이 결계 밖으로 제때 도망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었는데, 위급한 순간에 풍신과 뇌신이 나타나 결계를 부수고 그들을 구출해 주었고, 그들의 정화 작업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미나토는 대문에서 하리마를 배웅했고, 그는 하리마에게 남아서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라고 권했지만 하리마는 바쁜 일이 있어서 서둘러 거절했으며, 퇴마를 마친 후 그들은 현관 앞에서 시끌벅적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고양이 정령들은 고기꼬치를 들고 허겁지겁 먹어치웠으며 야마가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인 파디든 구운 빵을 먹었고, 그동안 미나토는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풍신과 뇌신에게 술을 바쳤고, 꼬마 용은 와인 잔을 들고 즐겁게 홀짝거렸으며, 숲풀 옆에서는 신수 기린이 또다시 몰래 숨어서 엿보고 있었고, 그것을 본 미나토는 기린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권했으며,
기린도 미나토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즉시 남자 주인공에게 두리안을 바쳤지만, 그러나 다른 정령들이 두리안의 냄새 때문에 맹렬하게 반응하며 그 과일을 발로 차버렸고, 그 후 미나토는 정원에 있는 위대한 신수의 밑동으로 다가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미나토가 예전에 정화했던 전직 산신의 검은 구체는 이제 분홍색 펄의 머리에 붉은 벼들 가진 병아리로 변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사방신 중 마지막 존재인 봉황이었으며, 미나토는 미소를 지으며 새 멤버를 환영했고, 미나토의 정원은 갈수록 신들로 더욱 북적거리게 되었지. 제5화, 남자 주인공이 기묘한 영역에 헤매다 들어가 한 아름다운 신을 만나게 되는데, 제5화의 시작은 미나토가 집에서 신들과 함께 머무르며 달콤한 과자를 즐기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평소처럼 야마가미는 집의 텐마루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안에 딸기 한 알이 들어있는 팥찹쌀떡을 음미하고 있었고, 미나토와 산신은 무척이나 즐겁고 편안해 보였으며, 마당 밖에서는 봉황이 마치 선생님 같은 늠름한 자태로 서서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새들을 마주보고 그 작은 새들에게 지저귀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모든 새가 다 노래할 줄 아는 것은 아니었기에 봉황은 화가 난 듯 날개를 퍼덕이며 큰 소리로 꾸짖었고,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원에 봉황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훨씬 더 북적이고 활기차졌다고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하지만 이때 하늘에는 거대한 구멍 모양의 원형이 나타났고, 장면은 하리마가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데, 그는 동료들과 함께한 공동묘지에서 퇴마를 하고 있었으며, 사악한 악령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수염이 난 아저씨는 이때 펭귄과 상어 모양의 식신 2마리를 꺼냈고, 식신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악령 무리를 잡아먹으며 주인의 위기를 구해내었고, 다시 남자 주인공 쪽으로 돌아와서 미나토는 가슴 쪽에 작은 새 봉황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맨 채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에 남자 주인공 쪽을 가리켰고, 갑자기 수많은 비둘기와 참새떼가 날아와 지붕 위와 미나토의 주변을 빽빽하게 채우며 내려앉았으며, 그 이유는 봉황이 본래 새들의 신이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의도치 않게 주변 지역의 모든 평범한 새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미나토는 사람들에게 새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봉황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이런 난감한 일이 매번 벌어졌고, 길을 가던 중 미나토는 예전에 자신의 정원을 정리해 주었던 정원사형을 다시 만났는데, 그는 생울타리를 똑같은 모양의 조형물들로 자르며 다듬고 있었고, 정원사형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였으며, 미나토가 정원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때 또다시 새떼가 날아와 나무 조형물들 위를 가득 채우며 내려앉았고, 미나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새떼가 또 한 번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으며, 한편 미나토의 집에서는 텐마루에 누워있던 야마가미가 갑자기 경계하듯 미간을 찌푸렸고, 3마리의 너구리 정령들이 허둥지둥 날아와 소식을 전했으며,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마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처럼 이상한 원형들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하자, 야마가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비정상적인 원형 구멍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령들과 함께 나서기로 결심했고, 다시 미나토의 상황으로 돌아와 남자 주인공은 이때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는 새가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으며, 그 후 미나토는 풍신과 뇌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나토에게 신역에 대해 경고를 해주었고, 두 신은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은 사악한 영혼들뿐만 아니라 버려진 신역들까지도 엄청난 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신역의 수 또한 무한히 광활하며, 창조주 신들에 의해 버려진 일부 공간들이 바로 신역인데, 그 신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방금 전처럼 허공에 떠있는 구멍들이라고 설명하며, 두 신은 남자 주인공에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고, 경고를 들은 미나토는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으며, 장면은 다시 야마가미 쪽으로 넘어가 산신은 으르렁거리며 하늘에 떠있는 신역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나토는 대나무가 가득 심어진 골목길을 지나 지름길로 집을 향해 가던 중 썩고 허물어진 작은 사당 앞에 멈춰 섰으며, 그때 미나토는 갑자기 안 돼, 제발 멀리 떨어져라는 경고의 속삭임을 들었고, 그는 작은 봉황새를 내려다보며
그 목소리가 봉황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봉황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으며 그 후 미나토는 호기심에 허름한 사당 문 안으로 들어갔고 놀랍게도 사당 문 앞의 검은 구멍이 열리더니 미나토를 그 안으로 강하게 빨아들였으며 그 모습을 본 작은 새봉황은 즉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화려한 영수봉황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큰 소리로 한번 울부짖어 다른 신들에게 미나토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렸으며 한편 그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미나토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음침한 숲속에 푸르고 무성한 이끼 바닥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변은 늪지대였으며 수많은 나무 상자들이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며 널브러져 있었고 남자 주인공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자 하나의 동굴이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미나토는 고전 의상을 입은 한 소녀를 발견했는데 그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남자 주인공이 이 소녀가 누구일까 속으로 궁금해하던 찰나 마침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 퀴퀴한 공기 때문에 덥고 습하며 숨이 막힌다고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소녀는 이곳을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싶어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너무 게을렀는데 알고 보니 이 여신의 이름은 아마테라스로 무척이나 게으른 신이었고 여신은 고개를 돌려 미나토를 바라보았으며 그녀는 봉황의 에너지와 미나토가 지니고 있는 신의 가호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는 미나토에게 어째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미나토는 여신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제야 여신은 현실 세계에 있는 자신의 사당이 허물어지고 썩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여신은 잠시 관찰한 끝에 미나토가 풍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풍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여신은 이때 하나의 묘안을 떠올려 미나토에게 풍신의 힘을 사용하여 나무 상자가 가득 찬 동굴을 대신 청소해달라고 부탁하며 미나토가 청소를 끝내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며 미나토는 그 말을 듣고 동의했고 여신은 미나토가 나무 상자들을 밖으로 내던질 수 있도록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청년은 즉시 풍신의 힘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청소를 시작했고 주변 환경은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했으며 동굴 밖에서는 야마가미와 너구리 정령들이 현실 세계의 하늘에 나타난 신역들을 파괴하고 있었고 너구리 정령 무리는 풍신, 뇌신 두 신과 합류했으며 야마가미는 모든 방향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보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미나토가 신역 안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중 셀 수 없이 많은 또 다른 신역들이 다시 나타났으며 그 후 뇌신은 세 마리의 정령에게 미나토를 구출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며 이곳 신역의 틈새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고 분노한 야마가미는 온몸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고 산신이 큰 소리로 포효하자 그 힘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극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켜 공간의 구멍들을 말끔히 지워버렸으며 다른 한편 미나토는 나무 상자 청소를 모두 마쳐 공간을 더욱 통풍이 잘 되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미나토는 초록색 나뭇잎들을 꺼냈는데 이것은 그의 집 정원에 있는 쿠스노키 신수에서 가져온 잎이었으며 미나토가 그것을 물에 떨어뜨리자 초록빛이 퍼져나가며 호수 전체를 정화했고 여신은 매우 흡족해하며 미나토의 이마에 손을 얹어 그에게 봉인의 힘 일부를 하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나토에게 힘을 내린 후 여신 역시 너무 졸린 나머지 그만 잠에 빠져들었고 미나토는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해 당황했으나 갑자기 동굴 안에 빛의 구체가 나타났는데 세 마리의 너구리 정령이 이곳에 도착하여 미나토를 구출해 주었고 남자 주인공은 그 빛의 구체 안으로 걸어 들어가 현실 세계로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이는 아까 봉황의 울음소리가 미나토의 위치를 그들에게 알려준 덕분이었고 그 후 정령들은 남자 주인공에게 그가 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바람의 병사 정령들이 일부러 그에게 경고를 보냈었으며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미나토가 눈을 감고 집중하자 갑자기 정령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 주인공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고 미나토도 기뻐하며 자신에게 남몰래 경고를 보내준 작은 정령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장면은 하리마 쪽으로 돌아와 퇴마를 마친 후 하리마와 그의 동료들이 돌아오던 중 문에서 걸어 나오는 두 명의 수도승과 마주쳤고 하리마는 우두머리를 알아보고는 표정의 불쾌함을 역력히 드러냈는데 이 무리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뜯어내는 최악의 퇴마사들이었고 그가 바로 그 퇴마사 무리의 우두머리였으며
하리마는 그들이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만 겉보기에 이 두 녀석은 너무나도 수상해 보였고 다시 미나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가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미나토는 야마가미를 불렀지만 익숙하고 거대한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산신은 마치 작은 강아지처럼 몸집이 작아져 있었는데 아까 신역을 파괴하기 위해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이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으며 산신이 케이크 조각을 아주 귀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나토와 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또다시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지. 제6화 미나토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그와 산신은 깊이 잠든 작은 새 봉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전에 이 작은 새는 이전 화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불새봉황의 모습으로 변신하느라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그로 인해 체력이 고갈되어 며칠 동안 잠을 자야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미나토는 손에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매우 결연해 보였는데 미나토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단련하고 싶어 했고 그는 봉인의 능력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힘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미나토는 자신의 힘을 상자 안에 봉인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하지만 에너지가 여전히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봉인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았고 야마가미는 미나토에게 봉인의 열쇠는 상상력의 힘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미나토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방법이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당황했는데 그 사이 밖에서는 작은 봉황새가 잠에서 깨어났고 그 후 미나토와 산신은 팻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세입자를 찾고 있었지만 막판에 계속해서 계약이 취소되었고 미나토는 집의 조건이 아주 좋은데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야마가미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으며 야마가미는 계속해서 봄의 향기가 담긴 달콤한 과자들을 즐겼고 이 달콤한 과자들은 언제나처럼 산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며 이때 진정한 의미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야마가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벚나무가 즉시 꽃을 피우게 만들었으나 하지만 늘 그렇듯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탓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그의 몸은 작은 강아지처럼 작게 쪼그라들었고 야마가미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과자를 먹었으며 미나토는 산신이 눈으로 힘을 펼치는 것을 보고 여신의 가르침을 떠올렸는데 그가 마음먹은 대로 마법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미나토는 글씨 쓰기와 메모지가 자신이 매일 가장 능숙하고 친숙하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하며 여신이나 야마가미를 흉내내려고 애쓰는 대신 수첩을 사용하여 글을 적는 것이 자신의 봉인 능력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때 마당 안에서는 새들이 봄을 맞이하며 지저귀기 시작했는데 자고 있던 봉황이 박자가 틀린 새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새들에게 올바르게 노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날 밤 미나토는 배낭을 메고 너구리 정령무리와 함께 숲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뇌신과 풍신은 집에서 야마가미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풍신은 집을 사려는 손님들을 은밀히 겁주어 내쫓은 것이 사실은 자신들이었다고 털어놓았으며 이는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어떤 인간도 이 집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한편 미나토는 영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봄 죽순을 캐기 위해 정령무리에 이끌려 계속해서 산에 올랐고 이때 결계에 구멍 하나가 나타나 미나토가 있는 산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으나 뇌신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번개를 쏘아 그 구멍을 소멸시켰으며 요즘 미나토는 무의식적으로 신역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는 신들의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고 미나토와 정령들은 어두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으며 갑자기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났고 미나토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으나 이때 야마가미가 너구리 정령 한 마리의 몸에 빙의하여 미나토에게 설명해 주기를 이 거대한 흑곰은 사실 산의 주민이며 미나토가 기린을 거두어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라고 했고 흑곰은 날카로운 발톱을 들어 땅을 내리쳐 미나토가 캐야 할 수많은 죽순들을 파내어 주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 후 성대한 야생 죽순 파티를 위해 요리를 시작했고, 미나토는 죽순을 접시에 담아냈으며, 정령들은 흑곰의 도움을 받아 죽순 껍질을 벗기는 것을 도왔고, 미나토는 죽순을 썰어 접시 위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정령 무리는 죽순을 들고 냠냠거리며 먹었고, 미나토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죽순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보았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다음 날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텐마루에 앉아 젠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야마가미는 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 규칙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고, 발톱이 가득한 그의 발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결국 화가 난 야마가미는 반칙을 써서 남자 주인공을 지게 만들었고, 그 후 그들은 정원 밖의 연못을 바라보았는데, 수면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고, 미나토가 호기심에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야마가미는 그것이 신역에서 떠내려온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며, 미나토의 집은 인간계와 신계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기묘한 물건들이 떠내려온다고 했고, 연못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 속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낚싯대를 들고 있으며 옆구리에 거대한 붉은 도미를 낀 뚱뚱한 신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바로 에비스 신이었고, 그는 즐겁게 텐마루로 걸어와 자신을 소개했으며, 그는 끊임없이 신들의 힘을 부여받는 기묘한 인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고, 에비스는 온천을 발견하고는 목욕을 하고 싶다고 의향을 밝혔으며, 그는 미나토에게 보답으로 붕어빵이 가득 든 종이봉투를 건네주었고, 에비스가 목욕을 하는 동안 그는 미나토에 대해 한마디 평가를 내뱉어 그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말은 꽤나 엇나가고 있군이라는 말이었으며, 에비스의 이 평가는 미나토가 신계의 힘을 너무 많이 접하고 사용한 탓에 점차 인간성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그 후 미나토는 집안에 앉아 수많은 메모지에 글씨 쓰는 연습을 했으며, 그는 텐마루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갑자기 목도리를 두른 검은 여우 한 마리가 미나토의 지붕 위로 내려앉았는데, 미나토는 집에 놀러온 새로운 신을 보고 점심으로 달콤한 유부초밥이 있다고 언급하며 검은 여우 신에게 남아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영수검은 여우는 이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동의했으며, 그 후 일행은 모두 앉아 점심을 먹었고, 노릇노릇한 유부초밥 접시가 차려졌으며, 검은 여우 신은 삼각형 모양의 초밥 한 조각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맛은 신을 매료시켰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무척이나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했으며, 식사를 마친 후 검은 여우 신은 감사의 선물로 미나토에게 눈부신 황금빛 복숭아 하나를 굳이 선물로 주었고, 미나토는 그것을 받았지만 여우 신은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 황금 복숭아는 신의 영험한 과일이라서 평범한 인간이 먹으면 본질이 변해버릴 수 있었기에 미나토는 그것을 장식용으로 두기로 결정했으며, 검은 여우 신은 미나토 집의 온천에서 목욕을 마친 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날아갔고, 이때 미나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야마가미를 향해 돌아서서 아까 에비스가 했던 말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그는 자신이 인간성을 잃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야마가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로해 주었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힘이 있더라도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이라고 말해 주었으며, 미나토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고 훨씬 더 안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야마가미는 봉인의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해 힌트를 주며 미나토가 어릴 적부터 사람이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제6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나토의 힘의 기원과 과거에 대한 비밀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으며, 미나토의 능력에 대한 근원은 제7화에서 공개될 예정이지. 제7화. 먼저 남자 주인공이 영혼들이나 집을 지키는 정령들을 처음 보았던 때로 회상해보면, 정령의 작고 귀여운 손 하나가 미나토에게 네잎 클로버 한 장을 선물해 주었고, 남자 주인공은 곧바로 그 잎을 들고 텐마루 밖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에게 자랑했으며,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미나토에게 그것은 집을 지키는 정령인 와라시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소녀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에게 과자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네잎 클로버를 선물한 것이었으며, 와라시는 본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온순한 정령이었고, 우리는 이 정령을 제1화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으며, 남자 주인공과 와라시는 그 후로 친한 친구가 되었고, 둘은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장난을 치고 놀았으며, 밖에서 서 계시던 미나토의 할아버지도 손자가 정령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시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지만,
하지만 그의 집에 있는 정령은 와라시뿐만이 아니었고, 이때 미나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붕 위에 있던 원숭이 요괴에게 모자를 빼앗겼으며, 미나토는 모자를 되찾을 수 없자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이르렀고, 원숭이 요괴가 자신을 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곧바로 그 정령과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으며, 다음 날 미나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욱 조심했지만 또다시 원숭이 요괴에게 모자를 빼앗겨버렸고, 이번에 미나토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어 과자를 사용해 원숭이 정령을 유인했으며, 덕분에 그 요괴를 굴복시키고 미나토의 친구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미나토의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며, 미나토는 그 후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나토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거대한 정령 하나가 나타난 것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정령은 온몸에 이끼가 가득 낀 채 엄청나게 거대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미나토는 문득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는데, 길을 가다가 정령을 마주치게 되면 집으로 아주 빨리 도망치라고, 모든 정령이 다 우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었기에, 미나토는 다급히 친구에게 빨리 집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친구는 너무 지쳐 있었고, 게다가 그 친구는 미나토처럼 정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미나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보자마자 사악한 정령은 즉시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으며, 이 남자는 사실 아주 뛰어난 고위급 퇴마사였고, 그 남자는 온천 여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미나토는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쿠스노키 여관을 소개해 주었고, 그 손님 아저씨는 여관에 머물며 온천을 즐기셨으며, 그 손님이 머무는 기간 동안 미나토는 요괴들이 이 손님의 방 주변을 감히 얼쩡거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때 미나토는 접수처에서 글씨 쓰기 연습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그 퇴마사 남자는 미나토의 순수한 마음이 글씨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며 칭찬해 주었고, 미나토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자신의 여관을 위한 명패 하나를 정성껏 새겼으며,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미나토는 산신 야마가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미나토는 예전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글씨를 써보았고, 덕분에 파손될 걱정 없이 몬스터들을 여러 번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부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퇴마사 무리가 괴물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하리마와 그의 동료들도 이곳에 함께 있었으며, 그는 2명의 여성 퇴마사에게 미나토에게서 받은 부적 2장을 건네주었고, 바로 그때 멀리서 3명의 여성 퇴마사들이 그들을 향해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수없이 많은 사악한 어둠의 영혼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다행히도 하리마가 그들에게 미나토의 부적 3장을 던져주어 그들이 어둠의 영혼들을 성공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하리마의 손에는 이제 부적이 단 1장밖에 남지 않았고, 저 사악한 영혼들을 모두 정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하리마는 미나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부적을 더 부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녀들은 이 부적들을 그린 남자 주인공 미나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지 무척이나 궁금해했고, 하리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미나토의 집 대문 앞까지 걸어갔으며, 정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하리마는 미나토의 집 정원에 있는 신수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너무나도 강력한 영역의 압박감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져 벌벌 떨었고, 하리마는 평소처럼 미나토를 위한 선물 봉투 하나를 챙겨와서 남자 주인공에게 부적을 더 달라고 부탁했으며, 미나토는 하리마에게 새로운 부적 한 묶음을 건네주었고, 남자 주인공은 이제 힘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하리마는 그 후 부적들을 챙겨서 떠나갔고, 남자 주인공과 산신은 그 후 밖으로 나가 빵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더니 보라색 공간 소용돌이 하나가 나타났으며, 그것은 곧바로 미나토와 산신을 빨아들였고, 그 안은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었으며, 미나토와 야마가미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갔고, 바위에 꽂혀있는 검 한 자루를 발견했는데, 그 검은 녹이 쓴 채로 음침한 보라색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미나토는 그 검의 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으며, 그 검은 신령을 담는 그릇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탓에 원한이 생겨난 것이었고,
미나토는 이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신 구원해 주기로 결심했으며 미나토는 새로운 부적을 꺼내어 검에 가져다 대었고 푸른 빛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사악한 기운을 정화했으며 미나토의 새로운 부적에서 나오는 풍부한 정화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고 사악한 기운이 정화된 후 신역은 주인을 잃고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미나토가 검을 품에 앉아 야마가미는 풍신의 힘을 사용하여 서둘러 탈출하라고 그를 재촉했고 다른 곳에서는 퇴마사들이 악령들과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리마가 이때 제때의 부적들을 가져와서 동료들을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구출해내었으며 잠시 후 남자 주인공 역시 신역의 공간 틈새에서 빠져나왔고 남자 주인공이 그린 부적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즉시 주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으며 남자 주인공은 그 후 산신 할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리마의 동료 아저씨가 미나토가 어릴 적 만났던 그 퇴마사 대가 할아버지와 아주 똑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알고 보니 하리마의 동료인 그 퇴마사 아저씨가 바로 그 퇴마사 대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미나토는 야마가미와 함께 텐마루에 앉아 있었고 야마가미의 등 뒤에서 주황색 빛의 구슬 하나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정화된 검의 영혼이었고 산신은 자신이 그것을 챙겨서 가져왔으며 그 영혼은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으며 미나토는 그 구슬이 푹 쉴 수 있도록 정원 밖의 석등 안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고 야마가미는 평온하게 미소를 지은 뒤 눈을 감고 잠이 들었으며 제7화는 이렇게 끝이 나고 다음 화에서는 구미호 신처럼 보이는 새로운 신 한 명이 등장할 예정인데 여러분도 이 신의 등장이 기대되시지 않나요? 우리 함께 제8화를 고대해봅시다.